그대에게 남궁영이 그대 미소 내 맘에 환한빛 되어 몽글몽글 노란 봉우리 물지니 당신 오가는 길에 뛰어가 활짝 피니 심여일 위안내다 시들더이다. 사랑 물결 메밀꽃이다. 뱃살에 안겨 꽃구름 되니 먹구름 다가와 소나기로 내려 그대 가슴 잠시 지나갈 뿐이어서 비우고 비운 마음 보이지 않는 바람 되어 그대 곁 맴돌며 보니 여린 어깨에 선을 이렇게 하니 다만 눈물로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늘 보며 안녕을 기도하니 그 소리 동게동게 담아서 다니는 길마다 비추던 별 어느 날 그대 눈과 마주치니 그렁그렁 별빛 한 방울 그 눈 속에 떨구더이다. 네, 안녕하세요. SJC 문예뉴스 김동섭 기자입니다. 오늘 문예뉴스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문학이 올해 문예지 발간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선진문학 문예지가 상당히 예쁘게 수간되어서 올해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선진문학을 통해서 어떤 시인이 등장하실지 어떤 분이 배출되실지 기대가 아주 큽니다. 더불어서 곧 있을 시화전시 계획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가을의 발걸음, 가을의 풍성함을 재촉하는 발걸음 소리도 들려오는 듯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요. 선진문학과 동맹문학인 개간 시화수상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문학상 시상식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와 수상문학은 그간 고 정병국 선생이 이끌어 오셨다가 작고하신 후에 문협이 잠시 힘든 시기를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께서 올해 새롭게 대표 및 발행인으로 취임해서 선진문학과도 동맹관계를 더욱 활발하고 문화 공유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시와 수상문학 행사에서는 봄, 여름 통권호 57, 58호 문예지 출간 판매와 더불어서 임원진들과 작가 회원들의 공로상을 수여하는 감명 깊은 행사로서 공로상 수상자는 송수복 작가회장과 박소양 대표가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무지고 강단 있고 진취적인 박소양 대표가 얼마나 열정을 다해 시와 수상문학을 잘 이끌어 가실지 그 행보와 미래가 기대되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문화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번 문화뉴스는 선선한 초가을의 입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SJC 문예뉴스 기자 김동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JC 문예방송 진행자 MC 이설령입니다. 요즘 저희 집 창문을 열면 매미소리가 굉장합니다. 가장 더울 때이지만 완연한 여름을 알리는 매미소리는 왠지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각자 자기 역할이 있고 더 크게는 사명이 있듯 곤충도 벌레도 꽃과 나무 그리고 열매까지도 그냥이 아닌 그들만의 생 속엔 교훈적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치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글로써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한 시인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문서진 시인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서진 시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컴퓨터 그냥,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주인 닮아가나 봐요. 점점. 좀 늦어진 점 사과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또 우리 문학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밀양에서 살고 있는 문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 얼굴을 통 못 빼서인지 방송이지만 이렇게라도 뵐 수 있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옆지기님 잘 계시죠? 네. 예, 아유,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깨서 갑자기 누군가가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선희 씨님, 옆지기님이 갑자기 짠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항상 정이 깊고 보고 싶고 그리운 분이 우리 문선희 씨님, 옆지기님입니다. 우리 문선희 씨님 좋은 분이지만 우리 옆지기님께서 굉장히 너무너무나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큰 복이십니다, 문서진 시인님. 그쵸? 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싶다고 일단 안부 한번 좀 전해주시고요. 우리 시인님도 예, 저희 오랜만에, 오랜 인연이고 또 함께한 추억이 아주 많잖아요. 추억을 이야기하자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그 선진문학을 오래 지켜본 초창기 멤버로서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선진 문학으로 생각을 하면 아픈 손가락이죠. 저한테는. 예. 굉장히 회장님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었고, 한데, 그동안에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과도기, 참 아픈 상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내내 마음도 안타까워했고, 아쉬워도 했고, 좀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정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회장님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나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굳게 다져진 그런 선진문학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사람은 뭐 어느 단체든 걸러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포용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끝인 분들이 또 있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랬을 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욕심들, 가까워질수록 뭔가 또 잘해줄수록 권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서로 간에 인연이 되었을 때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지낼 수 있을 때,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소중한 인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글을 쓰는 문인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정 깊은 시인들이 공간이잖아요. 선진문학은. 또 문선진 시인님 하면 의리가 있으셔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 또 보고 같이 겪고 끝까지 선진문학을 같이 지켜낸 특별한 1등 공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늘 제 옆에서 힘든 일 다 보아오신 시간들 생각하면 가끔은 제가 시인님께 죄송할 때도 있고 사실 그래요. 힘든 심경 가장 많이 토로도 하고 험한 일 겪는 모습 너무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때마다 순간순간 위로도 가장 많이 해주셨고 친오 오라버니 이상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아마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먼저지 다른 사물이 먼저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예, 모든 일에 임할 수가 있었는데 회장님의 그 열정을 보면 나 한 사람이라도 거스러지면 안 되겠다. 처음에는 사실상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저도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거 분명히 사람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자세, 말 한마디, 생각 이런 것들이 시인으로서는 분명히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님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나 자신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결과물들을 하나씩 보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 친구 같은 분위기, 뭐 굉장히 다정한 그런 정겨운 분위기 이게 처음 생각했던 대로 계속 가면 좋은데 항상 보면 중간에 이 부정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내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도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지금의 어떤 선진문학이 새롭게 다져지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희망을 갖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선진문학 잘 부탁드리고요. 살다 보면 서운한 것도 때로는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서로 느낄 때도 있고 하지만 돌아보면은 좋았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고 앞으로도 또 좋은 시간들이 잘 지내다 보면 좋은 시간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추억을 돌아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연륜 참 훈훈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선진문학의 특색이기도 하고요. 작품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시인님께서 그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는데 하나문학상과 송곡 이달문학상을 수여받으셨잖아요. 이제는 문학상과는 거리가 먼 신앙글을 요즘에 쓰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물론 신앙 냄새가 많이 풍기지는 않고 은은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심들을 보면서 그간 어떤 심경 변화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글 패턴이 좀 달라지셨을까요? 변화는 분명히 있었죠. 있었고, 그, 심경의 변화라고 하면, 2020년도 10월 이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마음에 번뇌를 많이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살아오면서 분명히 내가한테 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2020년도 10월 달 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장 부정맥이라는 병을 얻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마 방향을 터널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거는 내 나이의 도리는 아니다 해서 곧 바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기로 예전에도 사실은 교회만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의 모습은 이제 볼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변화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요. 몸이 아파지면서 많은 생각을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제가 짐작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몸도 아프셨지만 문학 쪽에서 너무 많이 힘든 일을 또 겪다 보니까 아마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쓰고 싶었던 것 같고 세상에다 또 희망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글로써 이렇게 옮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학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험난해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강한 메시지로 교술적인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부분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다른 이면에서는 문서진 시인님께서 시심이 더 깊어지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쵸? 분명한 이유는 있죠. 뭐 시심이 깊다, 시의 어떤 시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가 다르게 느껴진다 하는 거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느끼는 마음이나 이런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탈선을 하고 잘못되어지는 길을 가고 생각들이 잘못되어지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내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체에서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문학을 하는 문학단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는 약간 정욕적이고 좀 부정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그게 내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안타까운데, 그런 게 좀 여기 이런 공간에서는 다른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글로 나타내고자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신앙적인 냄새를 풍기면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희석을 많이 해요. 원래는 지금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 글을 쓰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세상 글, 그리움이었더니 사랑이었더니 눈물이었더니 이런 거를 다시는 안 쓰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을 좀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바꾸게 된 거죠. 신앙적으로 다가가서 쓰는 글들이 예전보다는 사뭇 더 깊고 또 맑고 신앙 냄새 풍기지 않는 프로다운 글을 좀 마주할 수 있는 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시인님 본인 작품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시가 좀 있을까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시를 지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쓴 글을 통틀어서 봤을 때도 만족할 수 없는 글이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이거 참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싶다는 애착이 가는 작품을 지금까지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이라고 그러면 1학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떳떳하게 좀 이래 과감하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돌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다들 보면 많은 시들을 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든 많은 시들을 보면 대다수가 조금씩 한 5% 문제 있는 시들이 참 많아요. 이거 시인이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시들이 참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생각, 마음 자세, 방향, 이런 것들 많이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그냥 막연히 글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이제 문학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또 작품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글을 써야 되고,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인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아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문서진 시인님 문단에서
20년 조금 넘으시고 많은 경력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요새 선진문학의 후배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배 입장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당부라기보다는 바람이 있다면 좀 글을 쓰는 우리 문인이라 그러면 최소한 소신은 있어야 되겠고요. 좀 정직한 글을 썼으면 좋겠다. 많은 요 앞전에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안타까워 하긴 했는데 적어도 창작을 하는 예술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도 정직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떳떳해야 되고요. 그런 작가가 되는 것이 아마 가장 정직한 사람이지 않을까. 특히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글을 쓰는 우리 문인들한테도 글 한 대목 한 대목에 엄청난 힘이 있고 위력이 있다는 걸 아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생기는데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한 대목 한 대목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은데 정말로 조심해서 신중하게 자기의 마음을 글로 나타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바람이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품이 워낙 고드시고 또 강직하셔서 진정한 문인다운 문인의 품격으로 작품을 쓰시잖아요. 문단 생활을 해오시는 흔적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존경스러워할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배 신님들도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간된 문예지 심사평을 또 훌륭하게 또 써주셔서 이제 문학 평론가로도 등단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이고, 송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 또 도전해 보시라고 권유하고 싶네요. 아이고, 저는 뭐 욕심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뭐 감사한 일이고, 많은 분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더 욕심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문서진 시인님 다우십니다. 심사평을 저도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직관력이 또 있으시고 시인으로서 갈구하는 심미적 갈등에 대해서 어필도 해주시고 자연을 바라보는 관찰력을 주입시켜주신 그러한 평론이었습니다. 문학에서 평론 방향이 어려운 큰 산인 건 맞지만 누군가에게 큰 배움과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기회 한번 드려볼 테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좀 기약하셔가지고 평론 쪽으로도 한번 섭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현재 그 문단에 많은 병폐가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많잖아요. 앞으로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이라고 그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워낙 시대가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살아가는 어떤 환경들, 이런 걸 보면 위험천만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태 속에서 나 하나만 바로 서면 된다 하는 그런 좀 교만스러운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우리들이 좀 이래, 먼저 좀 솔선수범해서 바로 서면 좋겠고, 이 계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에너지가 돼서 좋은 그런, 공기로 이렇게, 좀, 인파만 다 좀 번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선진문학이면 어떨까. 그런 내심 바람을 가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고,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힘들게 리드해 나가시는데,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되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내심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힘든 길이지만 문인정신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선진문학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문학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서진 시인님 술 끊으셨다고 해서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건강 생각하시면 끊는 게 답이죠. 이상하게 술 안 드시면 꿀피부로 이렇게 바뀌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따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전에 한참 뭐 술 좋아하고 뭐 혼자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했을 때는 천지도 몰랐죠. 그리고 또 누군가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 것 시간보다 혼술을 할 때가 많았으니까 혼술이 얼마만큼 치명적인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지를 그때는 몰랐는데 몸에 이제 이상이 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혼술이 엄청난 타격을 주는구나 자신한테. 그래서 그 미련한 짓을 오랜 시간을 내가 거쳐서 했다는 게 지금 와서 많이 후회스럽죠.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참 마음에 와닿고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 그것만큼은 내가 왜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고,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내내 참, 가슴 아파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내 개인적인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뭐 움직이는 거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구들, 가족들 생각에 먼저 맞추고, 살기로 생각을 했고, 집에서도, 가족들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거 다 찾게 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셔서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좋아지셨나 했네요. 옆에서. 못해요. 요즘 뭐 워낙 그 인터넷이나 뭐 여러 이제 매체들을 보면 요리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레시피들을 찾아보면 다들 이제 솜씨들이 다 틀리겠지만, 손맛들이 다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보면, 나도 요리사, 그래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해 드시더라고요. 언제 얻어먹으러 꼭 가겠습니다. 오늘 문학방송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랜 문어라서 며칠 밤을 새면서도 대화해도 모자라고 무궁무진하지만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만간 오프에서 뵙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작가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는 시 노래와 시 낭송을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예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 7월의 시 노래는 가수 전영록의 애심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죠. 왠지 가슴에 뭉클한 파장이 옵니다. 추억의 향수에 한번 젖어볼까요? 오늘이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여 이제는 영영 가는 아쉬운 당신이여 바람이 부는 언덕 외로운 이 언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딜 가나 내 사랑아
해야지. 사랑이면 정들지 말고 떨어질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은 원앙이 되자. 원앙이 되자. 원앙이. 늙어지면 좋겠다. 소가은. 진은에 등지고 이 몸이 늙어지면 좋겠다. 발 달린 시계바늘과 함께 수천 년 같은 발걸음으로 뛰고 또 뛰어 세월이 이만큼이나 갔는데 무슨 이야기가 이리 많을꼬. 비틀거리는 가냘픈 갈대의 몸이 되어 소녀처럼 설레이는 바람 안고 오늘도 첫사랑의 언덕을 더듬어 본다. 덧없음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햇살 좋은 양지에 꿈의 둥지를 트는 간절한 영혼이 두 손을 모은다. 정신이 늙어지면 좋으련만 아직은 내려놓을 수 없는 내면의 화원에 야심꽃 가득 키우며 한없이 아쉬운 내 연륜을 손가락 꼽아보는 시간이다.